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요즘 초행길도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죠. 위성 항법 장치, GPS 기술 덕분입니다. 오늘은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 GP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길 찾기나 주위 상점 정보 알아보기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GPS 기술이 없었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예전에는 군사용으로만 이용을 했었다고 하죠. 네, 1983년 우리나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 당시 소련 영공에서 전투기에 의해서 피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했고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사망에 충격을 줬는데요. 이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대결 구도를 벌이던 냉전 시대로 소련은 적기로 오인을 격추시켰다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군사용으로만 사용하던 GPS를 민간인에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GPS는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PS 하면 위치 추적하는 거.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정말 편리하다 생각합니다. 편리하다고. GPS가 뭔지 모르겠는데 잘.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거요. 아우 너무너무 편해요. 그 어디 다니고 할 때 너무 편한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GPS. 그런데 GPS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 9월 1일 새벽 미국의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 모잉 747 여객기가 살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983년 9월 1일 소련.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상 초유의 민간 항공기 미사일 피격. 항로를 잘못 잡아 소련 영공에서 전투기에 의해 피격된 민항기는 칼 007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비행기는 사할린 모네론 섬 인근 바다로 추락했고 승무원과 승객 269명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는 온 세계에 파급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과 평화를 애호하는 전 자유세계 국민들은 소련 대사관 앞에 몰려가 그들의 살인 만행을 성토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소련과 미국이 대결 구도를 벌이던 냉전 시대. 소련은 적기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그들은 칼 007기가 민항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가 소련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던 그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군사용으로 구축 중이던 GPS 완성 시 민간인 무료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부터 20년간 미 국방성이 개발한 24개의 위성군이 완성된 후 초기 가동되면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여객기 피격이 오늘날 최고의 혁신 기술로 손꼽히는 GPS의 민간 상용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현존하는 그런 관성항법 장치의 오차가 시간에 따라서 너무 증가를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군부에 지시를 합니다. 이게 한국인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인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GPS라는 게 극비리의 군용 목적에서 민간 목적으로도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GPS는 어떻게 운영되고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GPS는 위성 부문, 지상 관제 부문, 사용자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위성 부문은 GPS 위성을, 지상 관제 부분은 지상에 위치한 제어국을, 사용자 부문은 GPS 수신기를 말합니다. GPS 수신기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GPS 위성을 통해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있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위치 정보를 제공받게 해줍니다.
GPS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 냉전 시대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게 됐고 핵미사일이 잠수함이나 아니면 이동 거치대 같은데 이동 발사대에 실려서 이제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적국을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미사일이 있는 위치를 알게 되면 거기를 먼저 타격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옮겨 다녀야 됐던 거죠. GPS는 미 국방부에서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폭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개발했지만 이 역시 파일럿의 시각과 지형,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폭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미국은 GPS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이를 이용한 유도 폭탄이 개발됐습니다. GPS 유도 폭탄의 위력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증명됐죠. 그리고 2000년 미국이 GPS 정밀도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했던 고의적 오차 발생, 즉 SA를 클린턴 대통령이 해제하면서 수십 미터의 오차가 나던 민간 위치 정보의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민간 항법 장치의 발달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GPS. 복잡한 교통 상황 또는 길 안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GPS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GPS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차량 필수품 내비게이션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주소지 안 나올 때 있는데 그때는 너무 짜증나고 어떤 데는 진짜 갈 때 산길로 막 올라간 적도 있어요.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는 걸 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경 안에만 도착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세밀하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전문 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위성을 이용한 GPS 위치 시스템은 건물이 많으면 오차가 발생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GPS 오차는 30m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는 차량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 실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위치의 정보를 끌어와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 중인데 이는 건물이 많은 곳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지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측량을 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PS 또 통해서 떨어지는 위치 정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성 영상에서 떨어지는 제 지도를 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컴퓨터에서 이 자료들이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없다면 기존의 참조 자료가 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주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GPS는 오차가 최대 30m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DGPS는 오차 범위가 1m 이내로 줄었다고도 하죠. 네, DGPS는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국에서 이 GPS의 위치 오차를 바로잡아 사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네, 주로 항해와 측량 등 특수 목적에 이용돼 고가의 수신 장비가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과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통해 DGPS의 일반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가 GGPS 정보를 DMB 방송으로 전송할 수 있는 YTN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통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이나 또 미아를 찾는 등 우리 일상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GPS 기술.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더욱 정밀한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